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유은입니다. 개장하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보합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증시 파워10과 함께 하시면서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다 이 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한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2600선 하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0.16%의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코스피보다는 괜찮다라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테마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락이 나뉘긴 합니다만은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 꽤나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해운주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까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쪽에서는 흥하해운이 가장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20%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화오션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르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장입니다. 오늘 증시 파워10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파워10과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또 여러 가지 함께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과 관심 있으신 종목명, 기업명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관심 있으신 이 종목들 그리고 주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레스티지 연구소의 반정미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일단 오늘 또 여러 가지 기업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고요. 반정미 소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업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10가지 기업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이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아난티, 페노션, DIC, 딥노이드 이렇게 5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롯데정보통신, 넥스트칩, BH, LX세미콘, 대한항공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또 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건 전문가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요. 밑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함께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입니다. 이 기업 설명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IT 플랫폼이라든지 브랜드 유통 그리고 의류 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 예슬러저 브랜드 잭시믹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지금 초기 이제 단계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까지는 중국을 좀 진출하는 모멘텀보단 국내 시장에 역량을 좀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제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매출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레깅스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복 쪽이 이제 기존에 이
활동복에 대한 경계를 많이 허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이제 착용을 해주시고 지금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틱톡에도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제 개점을 한 만큼 중국 쪽에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 그리고 매출 극대화가 좀 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이제 가이던스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놨는데 전년보다 한 20% 정도 상승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상승한 이 수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모멘텀들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부터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면 예상치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잭시믹스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이 이야기도 듣고 가도록 하죠. 네, 이 롯데정보통신은 그 SM 및 SI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관련된 그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그룹 계열사의 이제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굉장히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8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전년 대비 이제 134%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열사 IT 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투자 재개를 통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그 전기차 충전 시장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에 그 전기차 그 충전 그 시장 진출을 위해서 EV시스라고 있습니다. 이 EV시스가 뭐 사명 바뀌기 전에는 이제 중앙제어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EV시스를 좀 인수를 했고, 이 인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사업 등을 본격화할 진행을 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전기차 충전 시장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 지금 롯데정보통신은 4,000기 이상의 그 충전기 설치를 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주가의 매력도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롯데정보통신 듣고 왔고요. 이어서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이 기업 설명도 함께 듣고 가시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아난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좀 이제 편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리조트나 호텔 그리고 골프장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270%, 영업이익이 223% 정도 성장한 사상 최대 매출을 이제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골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호텔 사업들도 호조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빌라주 드 아난티의 성공적인 분야,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설업 쪽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이제 PF를 조기 상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외에도 이제 아난티 강남 그리고 아난티 제주 김영 이런 호텔 사업들까지도 리뉴얼이 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좀 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계속 움직여왔던 이 아난티의 주가들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밸류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리레이팅 된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오늘 시장에서도 8%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덕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듣고 가시죠. 네, 이 넥스트 칩은 그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 시스템 전문 반도체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그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넥스트 칩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화되어 있고, 첨단 운전자 그 시스템을 통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자율주행과도 굉장히 좀 연계되는 점이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자동차 센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3조 원에서 2024년 그 약 80조 원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화 니즈 확대되는 만큼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전장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차량 내부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는 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앞으로의 시스템이나 또한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은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눌린다 한다면 좀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머스크 그 테슬라 CEO는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의 해결에 좀 달렸다라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넥스트 칩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 레벨 5까지는 가긴 어렵다 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레벨 4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 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이태건 전문가님께서는 페노션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5천 원대 밑에서 거래가 되다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고 네. 오늘 시장에선 약간 쉬어갑니다. 이 종목 좀 전해주시죠.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선주에 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주의 이제 업황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호조를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 이제 업종까지도 섹터 흐름들이 좀 확장이 되는 이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해운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흥원해운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KSS 해운, 뭐 페노션, HMM 등 많은 이제 해운업종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이제 벌크선을 가장 이제 운용을 하면서 운임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운임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운임 가격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도 인하를 했고, 그리고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 이 철강이나 석탄이나 이런 벌크선 운임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벌크선 운임이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석탄 수요들도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로 들어갈수록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추셨고요. 이어서 반정희 소장님께서는 또 BH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거래소로 이전을 한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이 나왔고 또 앞으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가볼까요? 네, 그 DH는 사실상 FPCB 그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휴대폰이든 뭐 여러 가지 그 OLED에 굉장히 좀 포함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성장 동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요 레퍼런스 기업들이 좀 삼성전자, LG전자 계열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업황만 그 회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대기업 쪽에서 투자만 좀 많이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좀 이 BH의 경우에는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향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OLED 아이패드향 그 FPCB 매출은 24년 한 1,450억 원 정도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5년 때는 2,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PCB 자체가 좀 소형 관련된 가전이든 이러한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3년 그 아이폰 향의 FPCB 매출이 한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주나 실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전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뭐 가치 평가 재고 또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주가는 그 눌리고 있지만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또 다음 종목 만나보아야 될 텐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종목으로 DIC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D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중장비 부품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죠. 이쪽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사업에 의해서 투자를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DIC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D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사이클용 엔진과 그리고 뭐 트랜스미션 이런 쪽들을 또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체 생산 체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동 모터를 또 판매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아차의 변속기 부품이라든지 뭐 감속기 그리고 구동 모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산 설비들도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1차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현지 공장이죠. 뭐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주요 부품이랑 감속기 같은 경우를 이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전기차에 해당되는 모듈, 구동 모듈까지 이제 확대해서 고객사에게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국 법인에서 이제 판매량, 매출액들이 좀 숫자들이 찍힐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좀 올라타자라고 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땡을 외쳤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약간 종목에 대한 애정이 약간 엿보이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어서 반정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종목인 LX 네. 세미콘입니다. 이 LX 세미콘은 그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사실 펠립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패널 구동 IC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넥스트 칩과 좀 어느 정도의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LX 세미콘이 주가가 그 대부분의 그 기업들보다는 좀 늦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1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그 전년 대비 그 동기 대비 마이너스 69%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LG그룹과 LG전자는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에 밀접한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맺고 있는데 이게 범 LG 계열인 LX그룹 계열사인 LX 세미콘이 결국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연관성이 많이 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큼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LX 세미콘에 대해서 좀 연관점을 갖자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텔레치스가 있는데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주주가 텔레치스고요. 텔레치스의 주요 주주가 LX 세미콘입니다. 이 연관성을 봤을 때는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데 후발주자로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늘 타임을 좀 잘 맞추시는 것 같네요. 이어서 또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이 기업은 정말 핫한 기업입니다. 3거래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듯한 추세인데 딥노이드입니다. 이 기업 좀 전해주시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AI 의료 이쪽에 이제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루닛이 상한가에 좀 도달을 했고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인성정 뭐 이런 쪽에 이제 섹터 흐름들이 핫하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루닛이나 다른 종목들보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딥노이드를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근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료 인공지능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의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한 해당 이제 리스트들이라든지 병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환자의 정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딥노이드가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앞으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 AI 분석 진단을 하는 딥 AI 제품과 그리고 AI 솔루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이제 딥파이 이런 제품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반정미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이 대한항공은 그 국내 최대의 항공 운송회사,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항공사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지금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수급 자체의 흐름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매수해도 돼보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2분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 연료비 감소 그리고 이제 환율 하락 등을 통해서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삼저라고 해서 엔저 현상도 좀 어느 정도 그 나와주는 상황인데 사실상 LCC 기업보다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항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멀리도 갈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분기 실적도 좀 많이 기대가 돼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여객 수요 회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 기관이 10거래 연속 순매수에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추세가 전향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기관의 순매수를 통해서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또 외국인도 지금 그 외국인 투자가들도 좀 들어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 26,000원까지 1차를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은 가격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26,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남아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시 2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현재 시장도 저희가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현재 구간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가 약간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을 앞두고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종목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중국 경기 불안 등의 이유로 달러 강세와 채권 가격 상승 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글로벌적인 분위기로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한 2,591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0.3% 하락하면서 현재 8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오늘 해운주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조선이 좋으니 나도 좋다 해운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오늘도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 넘게 오르면서 업종 전체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신조선가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 선박 교체와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수주 목표량도 많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은 이미 목표량의 2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상반기에도 많이 올랐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조선주가 이렇게 좋으니 해운주들도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직행했던 흥하해운, 오늘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7.97% 오른 2225선 지나가고 있고요. YN택이 3%, 그리고 태웅로직스도 2% 가까운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개별주 소식입니다. 방사능 측정기 판매가 200%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대표주로 오르비텍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소매업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사능 탐지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화가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주라던가 소금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금의 거래액이 지난 일주일 동안 800%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가격도 83%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에서도 대책 마련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샘플 검사를 확대하고 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저마다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52% 오른 5,340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도 오염수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위드텍 상승했는데요. 이제 걱정 말고 우리가 먹어도 된다. 위드텍이 감시해주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위드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업인데요. 이런 위드텍의 기술이 원전 방사성, 폐기물 독성 제거와 관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주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17,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개의 종목들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저희 증시파워 10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가적인 측면 부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은 저희 또 한 시청자분들께서 아난티는 뷔페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네요. 이런 이야기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가지 종목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권 전문가님께서는 율촌화, 그리고 APTC, STX, 주성 엔지니어링, 일승 여러 가지 좀 가지고 오셨고 반종미 소장님께서도 토니모리, 미래생명자원, 성일하이텍, 큐브엔터, 하이로닉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율촌화학입니다. 이 기업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농심의 식품 포장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알루미늄 포장을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이 필름까지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사업성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5만 원까지 좀 넘어가는 이 신고가를 좀 형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그룹주들이 계속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 조금씩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270불을 좀 돌파를 한 것들을 좀 비한다면 2차 전지 섹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라기보다 중장기라는 이런 흐름으로 전략을 꾀한다고 하면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율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G그룹의 이 얼티엄 셀즈에 좀 이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제 LG그룹들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AI 이제 미래 성장 분야에 50조 원이 넘게 투자를 발표를 좀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얼티엄 셀즈하고 1조 원 넘는 1조 4,800억 규모를 작년 말에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들을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이 배터리 쪽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율촌화학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율톤화학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반점희 소장님께서는 토니모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그 국내외 화장품 전문 그 판매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토니모리가 일시적으로 좀 5월 그 중순부터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6월부터 다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해주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토니모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신기술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화장품 관련된 기업으로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투자와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디지털 및 글로벌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고요. 토니모리 동사에 따르면은 디지털과 글로벌 부분에 이제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좀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토니 블링컨 왜 토니모리인데 왜 토니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토니 블링컨 그 방중에 따른 그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상 포인트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친당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미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도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토니와 토니모리는 연결 지점이 거의 없는데 아예 없죠. 또 네, 연결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또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APTC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탓인지 APTC가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 뭐 APT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10,000원 근사치부터 지금 거의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19,000원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T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식각 쪽에 이제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300mm 이제 실리콘 식각 장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이 HBM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폭보다는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인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자체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건식 식각 장비입니다. 건식 식각. 이제 이 습식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을 통한 이런 이제 장비들을 말을 하지만
있지만 지금 AP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미세하게 공정이 필요할 때 건식 장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건식 장비가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 APTC가 내재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건식에 해당하는 이 소수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TC 좀 지켜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TC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반점희 소장님의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최근에 급등락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죠.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래생명자원은 그 동물용 사료 및 그 조제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식량난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 좀 특징이 있다면 기능성 소재 등을 좀 매입을 해서 식품 유통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대표적인 뭐 그 제품으로선 플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저는 좀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설탕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식품에 대한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식량난 이슈로 인해서 단기 테마 이슈는 충분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60년 만에 최악의 그 밀 흉작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이 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 동사가 좀 연관성은 일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국은 식량난 우려에 따른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라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가에서는 좀 반영을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상 아래 두터운 그 매물대의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현재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도 약 그 7,700원대에서 8,300원대의 그 매물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이 현재 구간에서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STX인데 조선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볼까요? 네, ST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합니다. 물론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원자재 사업,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 섹터하고도 좀 엮이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기계나 엔진, 해운, 물류 많은 서비스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의 이제 상승 흐름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눌림이 좀 나옴에도 STX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해운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재개 활동의 이런 일환이 조선주라든지 이런 해운주까지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TX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반기부터는 좀 턴 어라운드가 돼서 이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미 뭐 이제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운이나 물류 이외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도 10% 넘는 이런 상승이 증시들이 조금 눌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희귀금속에 대해서 이제 이 산업단지 태백시하고 또 이제 협약을 좀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이런 사업들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이제 영정 리튬 전지와 업무 역할을 좀 체결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STX 좀 네. 말씀 그냥 멈춰버리셨네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 종목들의 좀 흐름만 봐더라도 오늘 시장이 확실히 급등락이 좀 나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성일 하이텍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성일하이텍의 경우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그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전처리, 후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더 전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삼성 SDI가 좀 지분을 한
8.79%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삼성 SDI와 또한 SK 이노베이션 등과 관련된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확대 통해서 좀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폐배터리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SNE 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따르면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규모의 그 시장 규모가 그 올해는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년까지는 12조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그 올해 초에는 뭐 제가 알기로 50억에서 한 70억 전망을 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는 좀 낮춰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과 이 성일하이텍이 연내 그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범위를 좀 설립을 하고 25년부터 공장을 좀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쯤 되면 왜 SK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오셨나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 일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식각 장비를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증착 장비에 대한 흐름들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원래 이제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메모리의 사업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하다 보니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승폭도 좀 높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부터는 경기 회복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진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DDR5라든지 이제 HBM3 이런 쪽에도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서브나 PC 그리고 뭐 이 모바일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이런 흐름들,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많은 이런 흐름들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장 이제 확장성까지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봐준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 텐데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큐브 엔터입니다. 이 종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큐브 엔터는 네. 음반 기획 및 제작 및 그 매니지먼트 업체고 사실상 제가 좀 목이 메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아쉬워서 목이 메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그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그 킹카 음원 차트 1위, 그러니까 3연속 퍼펙트 올킬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대표 아티스트 그 아이들이 그 월드 투어를 그 계획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11개국과 그 19회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9월 그 3분기까지는 이러한 실적적이 굉장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좀 조정이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큐브 엔터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코스메틱 사업부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코스메틱은 2분기부터 그 기점으로 좀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코스메틱 사업까지 같이 좀 영위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상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큐브 엔터는 좀 조정폭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만 보면은 목이 메인다. 주가만 보면 목이 메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우리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10번째 종목으로 1승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1승 같은 경우 다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온 예전에 소개시켜드릴 때보다 상승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흐름들, 아까도 이제 해운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어제 먼저 슈팅이 좀 나왔는데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 다시 이제 윗꼬리 먹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박 장비라든지 이제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세진중공업의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까지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이런 모멘텀인데 실질적으로 조선 기자재가 뭐 이제 엔진 쪽도 있고요. 좀 많은 흐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시총이 좀 이제 이 소형주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좀 슈팅이 나오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간 시장에 이제 LNG 도매 시장도 개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LNG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1승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돌파할 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1승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지막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이 종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하이로닉이고요. 이 하이로닉은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가져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좀 크진 못해서 오히려 좀 지금은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에스테틱 그 메디컬 의료기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요 제품으로는 그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눈썹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썹 리프팅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쏠려 있는 주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프팅이니까 뭐 들어 올리겠죠. 그만큼 이제 주가도 같이 좀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외 판매 지역과 중국과 홍콩의 대략 그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이 약 3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일부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겠고요. 세계 60여 개 국가의 제품을 좀 수출을 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그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해외 매출적인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포커스를 많이 굉장히 좀 주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로닉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받을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10개 종목을 모두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총 20개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떤 기업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태권 전문가님께서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1승을 이제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5,000원 라인들만 좀 돌파를 하면 5,50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정미 소장님께서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예, 마지막 종목인 하이로닉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인데 사실상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셨으면 하기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적게.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구간 돌파하는지 보고요. 손절가는 8,000원 이하 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마지막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태권 전문가 그리고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